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유죄가 판단된다면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준비하는 이런 영상이 본인이 강간행위를 했는데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게 만들어준다거나 본인의 강간행위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잘못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성범죄 대처 가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간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간죄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을 강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기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을 강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왕이나 학문의 성기를 삽입했을 때는 강간이 아닙니다. 다른 규정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기수가 되느냐? 성기가 성기에 삽입되는 그 즉시 기수가 됩니다. 성기에 성기를 삽입되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기에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성기에 삽입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피해자는 성기에 삽입을 했다라고 느꼈는데 이 가해자는 성기에 삽입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신고가 되면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하냐면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합니다. 성기 안에 DNA 검사를 해서요. 사람의 피부 세포들이 있는지 콘돔이나 이런 경우에 나오는 그런 고무의 성분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경찰에 제출이 되고요. 이런 DNA나 객관적 증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다른 말이 다 맞는데 난 너무 억울하고 겁이 나서 나는 성기를 안 넣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DNA 채취 결과가 보니까 성기 삽입이 된 것으로 DNA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에 본인이 억울했다고 주장한 그 내용들도 모두 다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본인의 진술도 굉장히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특성이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술을 할 때 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굉장히 많은 성범죄의 경우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요. 바로 이 폭행과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럼 폭행 협박의 기준이 뭘까요? 많은 이 가해자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사람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걔를 협박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자고 계속 그랬는데 그냥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성범죄 사건의 그 유죄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폭행과 협박의 기준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실제로 몸에 어떤 흔적이 남을 정도, 그러니까 멍이 든다거나 심각하게 때리고 협박하고 이 정도가 되어야 폭행과 협박을 인정을 해줬어요. 이제는 피해자의 한 거가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력을 행사해서 쉽게 말하면 힘을 써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판례에서는 요즘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요. 의사에 반하여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로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데이트 어플, 이 어플을 통해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트 어플에서 만나다가 호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성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인 것에 자기는 오케이를 한 줄 알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그런 성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성관계에 오케이한 것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럴 때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냐면 성관계 자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도 그렇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간에 쌓여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가 이 사건은 좀 특이했어요. 모텔에서 만나기로 해서 모텔에서 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잠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남자분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바로 집에 가버리고 연락을 차단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강간을 당한 것 같다, 또는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한 것 같다, 상처를 받았다 라는 이제 의미로 고소를 하게 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법적으로만 따지면 강간죄는 성관계를 할 당시에 유형력을 행사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한 이후에 싸움이 있었거나 서로 상처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나쁜 행동인 것일 뿐이지 강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이 사안에서는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기 전부터 성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 이제 낮제 상태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과정들이 증거로 현출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성관계를 전제로 한 행동들이다 라는 부분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우리 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성범죄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들, 예를 들면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사진 찍은 내용이라든지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같이 들어간 CCTV라든지 그리고 편의점에서 뭔가를 결제하는 내역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서도요, 객관적 증거가 좀 부족했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약에 유죄가 판단된다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가까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중한 사안인데요. 결국 본인의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진술에 맞는 보강 증거를 어떤 걸 제출할 것이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간죄 대처 가이드 설명드렸는데요.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간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또는 본인이 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